우리 주변에는 평생 일해야 하는 사람과 그 다음에 편안한 노후를 보내는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 사이에는 큰 차이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걸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뀐다고까지 말할 수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군에서 전역하고 진로를 고민하던 내게 부자 아버지는 물었다. 그래, 이제 전역하고 나면 무엇을 할 계획이냐? 글쎄요, 제 친구 중 3명이 항공사에서 조종사 일자리를 제안받았어요. 지금 당장 취직은 어렵지만 지인을 소개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부자 아버지가 물었다. 그럼 너는 항공사에서 조종사 일을 할 생각이냐? 아니요. 어렸을 때 부자 아버지께서 제게 가르쳐 주신 교훈들을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그 시절 아버지께선 제게 시간당 10센트도 안 주고 절 거의 공짜로 일하게 하셨더랬죠. 봉급에 중독되지 말라는 교훈을 주신 걸 기억합니다. 저는 더 이상 봉급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안정적인 직장에 매달리진 않겠다고 맹세했어요. 그래서 항공사에 취직하지 않을 겁니다. 전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그래야 평생 돈을 위해 일할 필요가 없다는 아버지의 교훈을 다시 배우고 싶습니다. 내가 가르쳐준 첫 번째 교훈이 뭐였지?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딱 들으면 아니 뭐 당연한 거 아니야? 저 정도는 뭐 투자 공부할 사람이면 당연히 알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러잖아요. 근데 제가 얼마 전에 저희 수강생분들하고 이제 대화 나눌 일이 있어서 그거 하면서 느꼈어요. 사람들 이거 모르고 있다. 99%는 모르지. 몰라요. 이거 모르는구나, 뜻을.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부업을 하고 싶대요. 나를 만나러 왔으니까 투자든 내 집 마련이든 배우러 온 거잖아요. 근데 부업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했어요. 부업과 투자의 차이를 아시나요? 그러니까 둘 다 돈 버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부업은 자영업이에요. 이게 영어로 봐야 돼, 자영업을. 셀프 임플로이드예요. 뭐냐면 내가 나를 고용한 거예요. 여전히 어떤 회사에 소속돼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게 아니라 그냥 따로 나와서 돈을 벌기 위해 일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부자가 하는 거하고 다른 행동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저한테 계속 물어보시더라고요. 저 뭐 N잡을 할까요? 막 일을 여러 개 해서 소득을 늘려야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소득을 늘린다고 했을 때 기분이 어떠냐. 당신이 지금 월 400을 벌고 있는데 저녁 때 N잡을 해서 월 800을 번다고 해보자. 기분이 어때요? 좋을 것 같대요. 아, 그래요? 아프면 어떡해요? 라고 물어봤어요, 제가. 아프면요? 네, 아프면 어떡해요? 아프면 못해요. 그럼 소득이 얼마가 되죠, 다시? 400이요. 그럼 행복할까요? 아니요. 투자는 여기서 말하는 부자들은 돈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는 거잖아요.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한다는 거는 내가 직접 뭔가를 해서 소득을 만들어내는 구조로부터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게 부자들이 하는 행동이라는 거죠. 그게 투자라는 거고. 제가 이제 살고 있는, 얼마 전에 이사를 했는데, 제가 살고 있는 곳에 이제 의사, 변호사, 이런 고소득자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주말에 저희 그 아파트 상가를 가면은 그분들이 입고 있는 옷, 신고 있는 신발, 뭐 타고 다니는 차 이런 게 보인단 말이에요. 그쵸. 부자처럼 보여요. 근데 그분들도 직업이 뭐든지 간에 내가 돈을 위해 일해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은 일단 진정한 의미의 부자들이 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반드시 아셔야 된다는 거죠. 저는 그래요. 종잣돈을 모으기 위한 구조 자체가 안 나온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한 달에 300 버는데 300 다 써. 그러면 늘려야지. 그러면 소득을 늘리는 게 맞아요. 근데 내가 잉여 소득이 발생하고 또 동시에 쌓여있는 잉여 금액이 있다. 그러니까 종잣돈이라는 게 있다. 라고 하면 돈이 나를 위해 일하게 하는 걸 배울 단계라는 거예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지금보다 어떻게든 형편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라고 고민하시는 분들, 막연하게 제가 말씀드린 걸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나 대신 일할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 있다면 지금은 N잡을 하실 때가 아니라 투자를 배우실 때다, 투자를 공부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돈을 버는 구조를 만드는 거, 부자가 되는 걸 잘 모르죠. 네, 맞아요. 아까 나인이 말하는 거, 부자들은 돈을 위해 일하지 않는다. 그 다음이 부자들은 돈이 그들을 위해 일하는 법을 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 두 가지를 알아야 돼요. 그 첫 번째, 일을 접근하는 방법이랑 돈을 이제 불리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을 접근하는 방법은 뭐냐면,
일을 접근할 때 그냥 월급 때문에 일하지 그런 관점으로 일하면 되게 제가 많은 분들이 재무 상담하잖아요. 그분들이 나중에 40대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왜냐하면 맞아. 그런 일들은 맞아요. 대부분 그분들보다 더 젊은 사람들이 훨씬 더 잘해. 대체될 수 있죠. 예. 내가 그 분야에서 되게 스페셜라이즈 된 전문가가 돼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 그런 말 있잖아요. 뭐 전문가가 될 거냐, 뭐 저널리스트가 될 거냐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특히 30대는 내가 한 분야에 굉장히 전문가가 돼야 돼요. 그런 마음으로 일을 해야 돼. 사실은 이게 되게 중요합니다. 또 이런 동시에 그래야지 내가 40대에 뭔가가 시작할 수가 있어. 사업이든 아니면 회사 내에서도 조금 더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인정받는 거든. 그리고 또 반대로 또 알아야 되는 건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만드는 것들. 그러니까 대부분이 소득이 이제 월급밖에 없으니까 사실 되게 많이 힘들거든요. 지금 다들 힘들어하고 이 방송 보는 분들이 내가 내 집 그때 사놨으면은 아니면 사놨던 집 안 팔았으면 내가 지금 안 그러고 있는데 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 월급으로 같이 나랑 함께 맞벌이할 나는 부동산과 맞벌이하는 그런 책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네. 좋은 책이죠. 명저죠. 부동산이 아니더라도 뭐 금융이더라도 사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우리 흔히 말하는 뭐 ETF, 뭐 주식 이런 게 사실은 나랑 같이 일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어떻게 내가 관리하고 불리는지에 대해서 아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냥 대부분 너무 자기 일만 하거나 그리고 자기 일만 하면서도 사실은 그냥 시간 때우듯이 일을 해요. 근데 그러면 나중에 되게 남는 게 되게 없어요, 사실은. 맞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초중고를 나오면서 16년간은 돈을 위해 일하는 법을 배웠죠. 그렇죠. 16년 동안. 하지만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방법은 어디서도 배우지 못했어요. 선생님도 안 가르쳐줬고 부모님도 가르쳐주지 않았기 때문에 저 강남에 모르는 직장인 거예요. 재테크학교 하나 있어요. 사실 그래서 월급을 많은 거야. 진짜로. 아니, 나중에는 PR 잘하시네요. 아니 나중에는 진짜 고등학생한테도 가르치고 싶어. 진짜. 맞아요. 근데 이거 진짜 맞아요. 농담 아니에요. 농담 맞아, 아니라 맞아, 진짜 맞아. 우리 진짜로. 준비하고 있어. 사실은. 하고 진짜 싶어. 진심. 음. 그렇잖아요. 저희가 배우질 못했잖아요. 근데 물론 내가 돈이 없을 때는 돈을 위해서 일을 해야 할 수 있어요. 그래야지 내가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은다거나 뭐 이렇게 자금을 마련하니까. 하지만 어느 정도 종잣돈을 모으고 이런 상황에서는 돈이 나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그 중간중간 과정에서 배워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을 넣어서 번 그 돈을 근로소득을 자산소득으로 계속 옮겨가는 작업을 내가 일을 하는 동안에는 꾸준하게 해줘야 어느 정도 이 자산이 또 굴러갈 수 있게 되니까 그게 정말 또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알려줘야 되는데 고등학교 그러니까요. 때. 그러니까 대부분 그냥 좋은 직업 얻는 방법만 알려주니까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렇게 좀 그런 부분들 잘 못하더라고요. 너무 어려워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사실은 그게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렇게 하면은 이제 내 노후나 이런 거 다 알아서 잘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저 또한 처음 취직해가지고 월급 받고 하면서 이렇게 살다 보면 내 노후도 뭐 이 정도 생활을 유지하지 않겠어?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 저희 선배님들 그 정년 퇴임식이나 이런 퇴임식 가서 이렇게 박수부대로 갔을 때 그 그분들의 표정들을 보면 너무 다른 안 좋아? 거예요. 그걸 보면 약간 좀 저도 위기의식을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방송을 보신 분도 알 수 있어요. 나 직장생활 10년 했다. 통장이 얼마지? 자산이 얼마지? 근데 그 금액이 굉장히 작다면 이 사람은 돈이 나를 위해 일하는 방법은 전혀 모르는 거야. 그렇다면 사실은 이런 채널을 보면서 계속 공부를 하셔야 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직장인들한테 의무적으로 부동산이랑 금융교육은 해줬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회사에서 뭐 여러 가지 교육 시키잖아요. 근데 이런 게 저는 무엇보다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 열심히 일하는데 나중에 그러니까. 내가 남는 게 하나도 없고 네. 내 집도 하나도 없고 또 이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내 집도 엄청 퇴직하면은 그 전세금 어떻게 올려줄 거야? 전세금 계속 올라가는데. 근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부동산 뭐 하락 떨어질 그리고 너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니까 하락할 수 있겠죠. 근데 전세금 올라가는 건 어떻게 할 거야 사실은. 이런 부분이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확실히 이번 장에 많이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 한 3년 동안 사람들의 인식도 많이 바뀌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저희가 이전 에피소드에서 얘기했던 것 같이 이런 걸 해야 되는구나 아는데 또 구체적으로 뭘 해야 될지 잘 모르고 욕심을 컨트롤하는 방법을 모르고 내가 바라는 거에 걸맞은 행동이 뭔지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는 사람들이나 교육기관이 있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도 그거를 잘 해보려고 지금 이걸 하고 있는 거죠.